신석정 시인의 들길에 서서. 어떤 화자가 들길에 서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또는 노래하는 내용이겠네요. 일종의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어떤 시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며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희망을 노래하는 시이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제강점하에 힘겨운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석정 시인은 초기에는 전원적 시골틱하다는 얘기예요. 목가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 시는 같은 시기에 쓰여진 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관심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특히 어두운 현실의 세계와 밝은 이미지의 이상적 세계의 대립, 즉 어둠과 밝음, 밝음과 어둠의 대립으로 화자의 주제의식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작품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 이거니 라고 시를 맺고 있습니다. 자, 전체 6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알겠죠? 내용 단락은 3개예요. 그죠? 왜? 이렇게 두 줄, 한 줄, 두행 한 행이 한 단락, 두행 한 행이 한 단락 이렇게 보여져요.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일과 이연이. 요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행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뭐요? 직유법이죠.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푸른 산은 그냥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동일시하는 존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랬으니까 비유법, 그 중에서도 직유법이 쓰이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겠네요. 여기서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뭐가 있다? 푸른 하늘이 있다. 푸른 하늘이 뭔데?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희망, 이상, 즉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하늘을 향한 머리 위에 하늘을 지고 있는 거죠. 즉 희망과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그렇죠. 한마디로 푸른 하늘을 향해 사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 그만큼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몰라서 물어? 아니죠. 서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1년과 2년을 묶었을 때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삶의 숭고함. 두 다리, 내가 서 있는 이 두 다리, 나를 서게 하는 이 두 다리, 한마디로 뭡니까? 나의 처지, 나의 현실은 비록 연약하지만 뭐라고 생각하고 젊은 산맥으로 삼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현실은 비록 부정적이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게 나의 기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뜻이겠죠.
결국 이 사람은요, 화자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움직인다는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 뭐야 한마디로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 쓰러지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것이 바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리적 표현을 쓰고 있고요. 3년과 4년은요, 굳은 의지로 현실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자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뼈에 저리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고단한 삶, 힘든 삶. 내 생활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좋다. 역시 낙관적, 긍정적 태도죠? 근데 뼈에 저린 삶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역설법에 해당합니다. 저문 들길에 서서 저녁해 어둠의 현실이고요. 이걸 아까 해제해서 봤을 때는 일제강점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푸른 별을 바라보자.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상을 생각하자. 왜?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나의 무엇이니까, 일과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삶에 대한 목표, 그 목표를 재확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5년과 6년은 억압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전체 6개 연이 3개의 내용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서정적이고요, 낭만적이고요, 그 다음에 의지적이다. 그래서 의지적 어조고요. 산, 들길, 별. 근데 뭐 상황은 들길에 서서겠죠. 굳센 삶의 의지와 이상 추구. 자, 특징은 대립적 심상과 상징적 시야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밝음과 어둠, 어둠과 밝음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밝음의 이미지로는 푸른 하늘과 푸른 별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과 희망이었다. 어둠의 이미지는 저문들길에 서서 저문이죠. 한마디로 화자가 처한 힘겨운 현실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수연과 짝수연이 시행수의 규칙성을 통해 시상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자, 시상의 전개, 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할 때 처음에 얘기했듯이 홀수연은 2행, 짝수연은 1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이 2개의 연이 내용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홀수연에서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짝수연에서는 앞 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화자의 어떤 태도, 입장이, 이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형태가 사용된다는 것은 결국 형태의 어떤 규칙성을 갖게 되고요. 그 규칙성은 시 진행에 있어서 안정감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석정 시인의 들길에 서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